이번 영상에서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 취업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사실은 오래됐어요. 2000년대 초반 약 20년 전부터 얘기인데 그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청년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취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첫 번째, 무조건 지원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일단 이력서, 자기소개서 집어넣고 보자, 서류를 자 접수하고 보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무작정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웬만큼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무조건 지원하는 게 절대 나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나한테 딱 맞는 곳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력서를 또는 자기소개서를 한 번쯤 접수시켰을 때 이게 될 것 같다는 어떤 판단,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자, 무조건 지원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자, 30곳, 40곳, 50곳 무조건 지원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취업 이렇게 취직 관련한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때 상황인 거고 요새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가 됐다고 하면은 좀 특정한 계열 10개 회사 특정한 공공기관 5개 그 밖에 일반 회사를 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무조건 지원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해서 그 지원한 곳에 기업 명칭 그 다음에 그 기업 홈페이지 같은 거나 블로그 보면은 최소한 전화번호는 있잖아요. 그런 전화번호 이렇게 발신자 번호 표시됐을 때 여기지 정도는 그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새는 이제 채용 준비 때문에 이제 입사 지원서를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자, 근데 전화를 받죠. 제가 거기 지원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해버리면 이제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해요. 아니, 왜 자기가 지원해놓고 자기가 모른다 그래? 많습니다. 의외로요. 자, 그래서 무조건 지원을 할 때는 최소한의 그 기업의 명칭, 그 다음에 대충 전화번호 이거다 그러면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를 했는데 다른 기업 명칭 얘기하고 그러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실인데 현재 이제 140만 명, 약 140만 명의 청년 중심 이런 정도 인원이 자포자기, 나는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뭘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약 140만 명 정도 돼요. 넓게 보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나 취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자, 어떤 방법이라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도록 어떤 거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자소서를 잘 쓰면 정말 이상해요. 이게 처음부터 완벽한 자소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좀 비정상인 거고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일 거니까 그 이력서에 들어갈 것들,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는 게 거기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있겠지만 공무원을 준비하실 분들은 일단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것들이요. 자, 가산점이나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들을 미리 취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턴과 도제, 마이스터라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국은 인턴 개념이 강한 나라고 또 어떤 나라는 도제 관계,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고 오랜 시간 엄격하고 친절하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엄격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도제 방식. 이 도제 방식은 정말 스승과 제자의 관계의 개념이죠. 같이 돈을 벌면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방식이고, 선임, 나보다 먼저인 사람과 후임,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강력한 책임 의식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도제 방식인데, 이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인턴이 강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 정도의 업무를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턴 방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 속하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한 명의 사람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그 가르치고 뭐 한다기보다는 다수의 사람을 자 뭐 특별한 담당자, 뭐 특별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인턴 개념이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턴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턴은 이렇게 다 이제 그 사전에 다 이제 뭐 어떤 뭐 이력을 다 보고 이제 뽑는 거고, 채용 전제형 인턴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3개월 동안 인턴 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채용을 한다라는 채용 전제형 인턴은 여러분들이 내가 완전히 취업을 한 거다, 내가 사실상 취업한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채용 전제형 인턴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뭐 일을 한번 독자적으로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라, 또는 자 가르쳐 줄 테니 한번 잘 적응해서 한번 해봐라, 그 실무적인 일을 맡기는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전제형 인턴 같은 경우, 또는 뭐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인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취업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취업 두려움을 이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저는 이제 구체적인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 뭉뚱그려진 두려움보다는 구체적인 두려움, 구체적인 그 문제, 난 이것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또는 내가 뭐를 잘못해서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는 없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닌 게, 뭐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저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뭐 웬만큼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취업 두려움에 대한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뭐 매 학기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021년도 2학기 기준으로 제가 한번 좀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두려움을,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좀 구체적인 두려움을 가지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